안녕하세요. 행복전도사 김점옥입니다. 여러분, 호스피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예. 요즘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고도 합니다. 호스피스는 여생을 6개월 정도 앞둔 말기암 환자나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신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것,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시켜드려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완성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활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호스피스라고 그러면 죽음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호스피스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호스피스, 지금은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20여 년 전 제가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환자를 방문했을 때 호스테스 선생님 오셨다고 반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병원도 없고 보건소도 먼 시골 오지 무이천 보건진료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관리하면서 또 산모의 출산도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마을 행사에 참여하면서 주민들과 가족처럼 지냈는데 결혼과 함께 그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다가 94년도 우연한 기회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되었고 미아 사거리에 있는 성가복지병원이라는 무료 병원에서 간호봉사와 호스피스 봉사 활동을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해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진통제의 양을 늘려도 지속되는 통증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면 식사도 못하고 체중도 줄게 되어서 우울제나 항우울제나 수면제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기도 합니다만 그 환자들의 심리적인 지지를 위해 마사지 아니면 향기요법 아니면 원예요법 아니면 또 웃음요법 아니면 뭐 미술요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자들이 마음이 조금만 편안해지면요, 진통제의 양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신체 증상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 경험상 환자들의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노래가 환자의 기분을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게 되면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 추억을 회상할 수 있고 또 그때의 느낌을 떠올리게 되어서 아픈 생각을 잊어버리고 조금 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좀 덜어드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노래를 하기도 하고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하고 또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노래를 좀 잘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Tessa kapil domon polai Hayo babim tersa swallow Winging swiftly through the sky How the winds are lapping They lap with all their might Left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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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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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자, 이 노래 들어보시니 느낌 어떠세요? 약간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드시죠? 환자들이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을 때는 이런 느낌의 노래를 또 좋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사가 있는 노래는 그 가사에 따라 생각이 따라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환자가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해서 병실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환자가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5인실이었고요.
보호자와 직원 또 봉사자들 많은 인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환자가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서울 탱고라는 노래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서울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고향도 묻지 마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노래였습니다. 병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환자 입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중간에 세상사, 인간사야 모두가 부질없는 것,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이 대목에서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환자가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숨죽여 참고 있던 울음들이 이제 터져 나와 버린 것이죠. 저는 환자의 기분을 전환시켜 드리려고 했던 이 작업이 온통 울음 바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상황을 정리하는데 힘들었는데 그 뒤에부터는 이제 노래 선곡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하기도 하는데 그 점에 제가 웃음 치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이 웃음은 긍정만 있는 거죠. 처음도 긍정, 나중에도 마지막도 긍정. 그럼 여러분 저하고 그 긍정의 웃음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입을 일단 크게 한번 벌려보시겠습니까? 자, 아, 하, 하하, 하하하. 예. 네, 기분 어떠세요? 혹시 기분 나쁜 생각 드세요? 예. 이 웃고 있는 동안에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요, 한꺼번에 2가지 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기분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 웃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번쩍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이 웃음을 노래하듯이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발성에 맞춰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입을 크게 벌리시고요. 자, 아, 하, 하하. 그다음 해, 해. 그다음 히. 그다음 호호. 후. 예. 네. 그냥 노래하듯이 소리내 웃다 보니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 이후에 저희 삶은 더 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딸 5 중 4번째 딸로 존재감도 없이 소심한 성격에 자신감 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웃고 다니니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하고 강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커졌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 50대 난소암 환자 계셨습니다. 통증은 심한데 진통제의 부작용이 심해서 통증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웃음 치료를 원해서 우리 봉사자들과 함께 환자하고 웃음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환자가 워낙 이렇게 이제 그 통증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체중이 줄어서 한 35kg 정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의 환자였는데 어쨌든 앉아서 한 10분 정도 이제 뭐 하해, 해하, 호호 막 이렇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웃고 나더니 환자가 그동안의 통증 때문에 또 항암 치료하면서 온 세포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웃고 나니까 춤을 추면서 제자리로 찾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는 동안에 지속되던 그 아프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보통 환자들은,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10년 정도 긴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계속 아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체적인 증상들을 더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긴박하고 힘든 상황에도 그 웃음의 여유를 찾고 싶었나 봅니다. 또 한 분, 식도암 남자 60대 환자였는데요. 이분은 감정의 투사가 너무 심해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같이 웃음 치료를 같이 하고 난 후에 마음을 열고 주위 사람들과 소통도 하면서 삶의 마무리를 편안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저는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주며 삶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해주는 웃음을 더 많이 나누기 위해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웃음이 필요한 병원이나 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웃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환우들과 노래하듯이 웃다 보면 이제야 살 것 같다라고 하며 환하게 웃어주는 환우들 모습, 또 아이들처럼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 삶이란 무엇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 내가 아닌 사회 속의 나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호스피스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는데 우리가 평생 통해서 쌓아왔던 무엇들, 이룩했던 그 무엇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환자들 중에 건강할 때 봉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봉사하는 삶이 대단하다고 또 부럽다고도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이 조금 번거롭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따뜻한 마음과 가진 재능은 나눌 때 힘이 생기고 빛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부터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저는 이 사회 참여와 나눔의 활동을 통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한 이것이 저희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지를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 감사하게, 기쁘게, 멋지게, 그야말로 행복 플러스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예. 입꼬리를 약간 올려주시고요. 미소를 지어주세요. 예, 옆에 계시는 분하고 그 미소를 한번 나누어 보시겠습니까? 따뜻한 손 이렇게 한번 잡아 보시겠습니까? 예, 이 순간이 따뜻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전도사 김점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